이번 영상에서는요, 두 모평균 간 차이의 구간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모집단 하나를 가정하고 그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고려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독립적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모집단, 그러니까 요런 정규분포란 요런 정규분포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이게 기회 변수들, 파라미터들이 다르죠. 여기서 이제 요 두 모평균의 차이, 그러니까 이거 뮤1 빼기 뮤2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의 구간 추정을 얘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이렇게 두 개 있다는 거죠. 강남대랑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강북대랑.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려면은 요거의 불편 추정량인 요거의 분포를 고려해야 돼. 요거라는 거는 두 각각의 모집단의 표본 평균의 차이인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이 모분산들이죠. 모분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분산이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아는 경우랑 모르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는 경우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다 비슷해요. 대동소이합니다. 그 앞에서 사용했던 그 프레임워크를 똑같이 사용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두 개의 모집단이 독립적인데 정규분포를 따르고 각각의 모분산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알려져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각 모집단으로부터 이제 첫 번째 모집단에서는 n1개 그리고 두 번째 모집단에서는 n2개의 표본이 추출된다고 했을 때 그때 아무튼 이두 표본 평균의 차이 x1 바 빼기 x2 바는 두 모평균의 차이 뮤1 빼기 뮤2의 불편 추정량이 일단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기대값 씌워버리면은 이게 그냥 이거 빼기 x가 2고 이거는 그냥 근데 이게 이제 뮤1 빼기 뮤2가 되니까 불편 추정량이 되고 그리고 또 각각이 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이제 가정을 했으니까 정규분포도 따르고요. 그거의 분산은 이렇게 된다. 분산은 여기다가 분산 씌워가지고 씌우면은 근데 얘네가 이제 얘네 둘이 두 개 모집단이 독립이니까 이렇게 찢어지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그 그 표본 분산을 구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표본 분산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각각의 이제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각 표본 평균의 분산. 그래서 요거를 써가지고 이제 단일 모집단의 경우랑 유사하게 이제 두 모평균 차이에 대한 100 곱하기 1 빼기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을 구하면 이렇게 구해진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 추정량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개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한번 볼까?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곱해져 있었잖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요거를 여기다 눈에 익혀두세요. 요게 이제 요거의 그 표준 편차였잖아요. 요거의 표준 편차. 랑 비슷한 놈이 이렇게 곱해져 있을 뿐이야.
그러면은 이거 요거의 분산이 요거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루트 씌운 거 여기다 루트 씌워가지고다가 여기다 이렇게 온 거니까 이게 표준 편차죠. 똑같아요. 모양새가 똑같고 음, 그리고 밑에 이제 그냥 한 줄 참고로 써놨는데 모집단의 분산을 몰라도 사실 표본의 크기가 크면 또 요거 대신에 이제 요거를 써가지고 요식을 적용시켜가지고 또 실내 구간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 그러면은 뭐 바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제를 풀기 전에 그 결과를 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요 차이의 실내 구간을 구하는 거잖아요. 차이의 실내 구간을 구하는데 그 실내 구간이 몇에서 몇 사이가 나올 건데 그 몇에서 몇 사이 이게 오직 다 양수 구간에만 있어. 그 말인즉슨 뭐로 이 뮤1이 뮤2보다 클 것이다. 클 확률이 그 어떤 신뢰 수준만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음수 범위만큼을 포함을 하면은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여기 0인데 어떤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뮤1 빼기 뮤2의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뮤1이 뮤2보다 클 거라는 거고 뮤1 빼기 뮤2의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뮤1이 뮤2보다 작을 거라는 것이다. 어? 그리고 나머지 경우, 그러니까 0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 경우는 지금 다 0을 포함 안 하고 있는 경우잖아. 만약에 신뢰 구간이 0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두 모평균의 차이가 없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예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예시를 풀어보면 이제 강남대학교의 이 비이공계 학생, 그러니까 저 문과 학생도 있고 예체능 학생도 있고 그렇겠지. 그리고 이공계 학생, 이공계 학생은 이제 우리 학교는 공대밖에 없으니까 공대생. 연애 횟수를 비교하는 조사가 수행됐다. 표본의 추출 방식은 동일한데 이제 비이공계 학생 50명, 이공계 학생 75명을 뽑았다. 그러면 이게 이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N1인 거고 이게 N2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놈들의 평균을 해보니까 내가 여기다가는 N이라는 첨자랑 2라는 첨자를 썼네. 그러면은 이것도 N 마치 N이라고 N의 2라고 하죠. 요 2라는 건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고 N이라는 거는 이제 논 엔지니어링이라는 거고 각각의 평균은 이제 42랑 36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조사해서. 그 다음에 이제 비이공계 학생과 이공계 학생의 연애 횟수의 모평균을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리고 모표준 편차가 지금 우리 아는 경우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져 있어. 이 시그마 n은 6이고 시그마 e는 8이야. 그때 요 차이, 요거 빼기 요거의 95% 신뢰 구간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요거의 점 추정 값은 표본 평균의 차이니까 이제 42 빼기 36해서 6이 된다. 그리고 이제 두 표본의 모분산이 이렇게 알려져 있죠. 모 표준 편차가 있으면 모 분산을 아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신뢰 구간의 식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여기에다가 요거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신뢰 수준을 지금 95%로 했으니까 y즉슨 알파가 0.05인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곱해줘야 될 개수는 요 알파에 0.05 넣어서 요거를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1.96이었다는 거 이제 거의 외울 지경이 됐을 것이고 그대로 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 요거 지금 236에서 6 넣고 이거 1.96 여기다 넣고 그리고 여기다 넣은 거죠 지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시그마 n의 제곱이니까 6의 제곱 36. 그리고 요거는 시그마 2의 제곱이니까 88에 64. n1은 50명, 50명, n인 거죠, 사실. n2 요거는 우리 문제에서는 n2고 이거 75명.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계산해 보면은 뭐가 나올 겁니다.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놈의 95% 신뢰 구간은 3.58에서 8.46 사이야. 그러면은 이 경우는 지금 요 상황인 거죠. 이거 차이가 양수 범위만을 포함하는 그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제 저기 비공개 학생의 평균 연애 횟수가 뭐 이공개 학생보다 3.5 약간 못하네. 3.58이면 3.54가 나는 거 아니야. 못타를 써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 수밖에 없겠어. 빼기 1.7고 4가 맞네요. 이 공대생 아닌 애들의 연애 횟수가 이 공대생인 애들보다 3.54에서 8.46번 정도 더 많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95% 정도 신뢰할 수 있다. 이제 라는 제가 또 이거를 지금 여기 바꿨어요. 라는 주장을 95% 신뢰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일단의 모분산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